애플이 숨겨준다고 믿었던 이메일, 정말 끝까지 숨겨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애플 로그인해서 이메일 가리기를 켰으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거야. 앱에는 내 진짜 메일이 안 보이고 웹사이트에는 처음 보는 이상한 주소만 남고 그러면 뭔가 완벽한 익명 상태가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앱과 웹사이트에는 가짜 주소처럼 보여도 특정 상황, 특히 법적 요청이나 수사 협조가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그 뒤에 있는 실제 사용자 정보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익명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조건부 익명이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핵심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애플 이메일 가리기 기능, 앱 웹사이트엔 숨겨도 수사기관엔 실명 노출. 물론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다 노출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요청이 들어오면 애플이 그 중개 주소와 실제 계정을 연결할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중요했던 건 그런 법적 정밀한 표현보다 훨씬 단순했어요. 이거 익명 아니야? 바로 그 기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애플의 이메일 가리기는 정확히 뭐였나? 왜 사람들은 이 거의 완전한 익명 보호막처럼 믿게 됐나? 그리고 실제로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디서 한계가 드러나는 걸까? 일단 이 기능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볼게요. 애플로 로그인할 때 보면 내 이메일 공유 말고 이메일 가리기 같은 선택지가 뜨죠. 이걸 고르면 서비스에는 내 실제 이메일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신 애플이 임의로 생성한 중개 주소가 제공돼요. 예를 들어 어떤 앱에 가입했는데 그 앱 개발자는 내 진짜 메일 주소가 아니라 애플이 만든 릴레이용 주소만 보게 되는 거죠. 그 주소로 온 메일은 다시 애플 시스템을 거쳐서 내 실제 메일함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입장에서는 연락되는데 내 원래 메일 주소 자체는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사실 실제로도 꽤 유용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어디 이벤트 한번 참여했더니 광고 메일이 끝도 없이 오고 한 번 가입한 사이트가 내 이메일을 언제 어떻게 쓸지 불안하고 탈퇴했는데도 정보가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이메일 가리기는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었어요. 회원가입 남발을 막고 스팸을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애플은 오랫동안 우리는 프라이버시의 진심이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연결이 생긴 거예요. 애플이 만든 프라이버시 기능 강력한 익명성.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인식의 점프가 일어납니다. 기능의 실제 목적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내 진짜 이메일을 숨기는 것인데 사용자들 중 상당수는 이걸 세상 전체로부터 나를 감추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서비스 운영자에게 안 보이는 것과 플랫폼 제공자조차 나를 연결할 수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전자는 가림이고 후자는 사실상 단절에 가까운 개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경험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앱에선 내 메일이 안 보입니다. 사이트도 그 릴레이 주소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나는 숨어 있다가 되기 쉬워요. 하지만 시스템 설계를 뜯어보면 애초에 이건 완전한 익명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되게 명확해요. 이건 서비스사에게만 정보를 최소 노출하는 구조지, 모든 주체로부터 영구적으로 단절시키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 숨김이지 삭제가 아닙니다. 익명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추적 불가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개를 헷갈리면 문제가 생겨요. 숨긴다는 건 어딘가에 원본 연결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삭제는 그 연결 고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이메일 가리기는 전자에 더 가깝습니다. 이 논란이 다시 커진 이유도 바로 그 지점 때문입니다.
법적 요청이나 수사 협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애플이 계정 정보와 실제 사용자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재조명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플랫폼이 자기 시스템에서 계정을 관리하니까 연결 가능하겠지. 맞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기대의 관점에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대중은 기능 이름과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실제 사용 경험을 합쳐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내 메일을 숨긴다가 내 정체성도 숨긴다로 번역돼 버린 겁니다. 이걸 숫자 감각으로 한번 보죠. 사용자는 이메일 하나를 숨긴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예요. 내 주소 하나 안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데 시스템 관점에서는 그 하나에 숨겨진 주소가 더 큰 상위 계정 체계, 즉 애플 아이디와 연결돼 있습니다. 앱과 웹사이트 기준으로는 100% 가려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내 진짜 이메일을 직접 못 보니까요. 하지만 법 집행 단계나 적법한 정보 요청 단계에서는 0% 완전 익명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같은 기능인데 보는 주체에 따라 체감 익명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누군지 모르는 사용자예요. 그들에게 보이는 건 애플이 만든 대체 주소일 뿐이니까요. 근데 플랫폼 운영자인 애플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 가능한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기능을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용자는 자신이 모든 레이어에서 익명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특정 레이어에서만 가려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유리창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창밖 사람들한테만 안 보였고 건물 관리자한테는 다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하나만 가린다고 디지털 흔적 전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가입 시점, 접속 시간, 로그인 기록, 기기 정보, 결제 여부, 알림 설정, 계정 생성 메타데이터처럼 서비스와 플랫폼에 남는 여러 층위의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같은 수준으로 저장되거나 활용되는 건 아니지만 핵심은 분명해요. 이메일이 안 보인다와 내 존재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실명 노출염처럼 느껴졌지만 현실은 상황에 따라 실명 연결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이건 보안 실패라기보다 소비자가 기대한 프라이버시 수준과 실제 시스템 설계 사이의 간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애플이 뚫렸다, 기능이 무너졌다처럼 받아들이는데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기능이 애초에 제공하려던 보호 범위와 사용자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보호 범위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서비스 사업자에게 숨겨주는 기능이었는데 사용자는 세상 전체로부터의 익명장치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배신감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에게 중요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가리기를 단순한 스팸 방지 수준이 아니라 익명 댓글, 민감한 서비스 가입, 개인 신상 보호 수단처럼 과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 서비스, 커뮤니티, 민감한 취향과 관련된 구독, 혹은 주변에 알려지고 싶지 않은 정보 탐색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진짜 메일 안 주니까 안전하겠지. 가짜 주소니까 나를 특정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쟁이 생기거나 신고가 접수되거나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짜 이메일처럼 보이니까 나를 특정 못할 거라는 생각.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메일은 식별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식별자를 누가, 어느 레벨에서, 어떤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죠. 서비스 운영자가 못 본다고 해서 플랫폼도 못 보는 건 아니고, 플랫폼이 평소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절차에서까지 영원히 차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가리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난 완전히 안 잡혀.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그럼 이 기능 아무 소용없네 라고 극단으로 가는 것도 틀렸습니다.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건 애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빅테크 프라이버시 기능은 누구로부터 숨기는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해요. 서비스 운영자에게 숨기는 것, 광고주에게 숨기는 것, 다른 사용자에게 숨기는 것, 그리고 플랫폼 자체에서도 완전히 익명인 것은 전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프라이버시 기능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묶어서 생각하는데 실은 보호 대상과 보호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안 보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연결 가능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광고 문구는 보호로 읽히고 사용자 기대는 완전 차단으로 불어오르고 현실은 조건부 보호라는 데서 충돌이 생깁니다. 배신감이 드는 이유도 딱 그거예요. 광고는 보호라고 말합니다. 사용자의 기대는 완전 차단으로 커집니다. 현실은 조건부 보호입니다. 그러니 사용자는 나중에 알게 되죠. 잠깐만, 내가 믿었던 보호막이 생각보다 범위가 좁았네? 여기서 실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분노까지 느낍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보면 프라이버시 기술은 원래 단계와 범위가 있어요. 어떤 기능은 제3자 추적을 줄이는 데 강하고 어떤 기능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덜 주는 데 강하고 어떤 기능은 계정 자체의 연결을 느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사용자에게 충분히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할 건 기대 방식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이름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메일 가리기, 개인정보 보호, 보안 로그인, 갓 표현은 기능의 방향을 말해줄 뿐 보호 범위의 끝까지 보장해주진 않아요.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리고 특히 법적 요청에 대해 어떤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관을 길게 읽지 않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적어도 민감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정말 신원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상황이라면 이 기능이 정확히 누구에게 무엇을 숨겨주는가 정도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짜 익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메일 숨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익명은 단순히 메일 주소 하나 감추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계정 연결 구조, 결제 정보, 기기 식별 가능성, 로그인 방식, 서비스가 수집하는 데이터 범위 같은 것들이 함께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는 그런 극단적인 익명성을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메일 가리기만 됐다라는 식의 안심은 위험합니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신원 단절 전체를 보장하는 마법 버튼은 아니거든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애플의 이메일 가리기 기능은 쓸모없는 거야?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쓸모 있어요. 서비스 사업자에게 진짜 이메일이 직접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스팸 관리, 계정 분리, 개인정보 최소 공개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무심코 아무 사이트에나 본 계정 메일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문제는 기능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능을 어떤 수준의 보호로 이해하느냐예요. 현관문 잠금 장치가 유용하다고 해서 집 전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침해되지 않는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용한 보호 수단과 절대적 보호는 다른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 이슈 때문에 애플의 프라이버시 마케팅 문구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더 많이 물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보호고 어디서부터 공개 가능한가? 이 기능은 누구에게는 비공개지만 누구에게는 연결 가능한 건가? 이런 질문이 당연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건 건강한 방향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프라이버시 기능이 이미 중심으로 소비돼 왔거든요. 편리함과 안심이라는 감정이 앞섰지
구조를 따지는 습관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용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애플도 앞으로 기능 설명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메일이 가려진다를 완전 익명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어떤 주체에게는 숨겨지고 어떤 경우에는 연결 가능할 수 있는지를 더 분명히 고지하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규제기관은 플랫폼의 프라이버시 광고 표현이 과장되지 않았는지도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보호라는 말이 소비자에게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비식별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면 그 표현의 경계는 더 엄격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애플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른 플랫폼의 유사 기능들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 기술 회사들이 오랫동안 써온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더 안전하게, 더 개인적으로, 더 보호되게 이런 표현들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는 그걸 일상 언어로 이해합니다. 일상 언어에서 가린다는 건 거의 안 보인다는 뜻이고 보호한다는 건 웬만해선 못 건드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죠. 반면 시스템 설계 언어에서 그 말은 훨씬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에게만 안 보이게 한다. 특정 범위의 데이터만 줄인다. 합법 요청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다. 이 온도차가 누적되면 결국 속은 것 같다는 느낌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메일을 가리는 기능은 분명 유용합니다. 실제 이메일 노출을 줄여주고 서비스 사업자가 당신의 원래 주소를 직접 갖지 못하게 만들고 스팸과 불필요한 데이터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익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능 이름이 주는 인상과 실제 구조는 다를 수 있고 서비스 운영자에게 숨기는 것과 플랫폼 자체에서도 완전히 익명인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건 하나예요. 숨김 기능과 신원 단절은 다르다. 이 둘을 같은 걸로 믿는 순간 프라이버시에 대한 판단도 흐려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메일 가리기면 거의 신분 세탁 수준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표현을 조금 바꿔보세요. 내 실제 이메일을 모든 곳에 뿌리지 않게 해주는 편리한 보호장치. 이 정도가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럼 아무 의미도 없네 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보호의 상대와 보호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프라이버시는 흑백이 아니라 층위입니다. 누구에게서 어디까지 어떤 조건에서 보호되는지를 따져보는 순간 훨씬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져요. 이제 누군가가 애플 이메일 가리기면 완전 익명이지? 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앱이나 웹사이트에 내 진짜 메일이 안 보이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게 모든 상황에서 내 신원이 영원히 끊긴다는 뜻은 아니야.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프라이버시 기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술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보호해주는 경계선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안심은 금방 착각이 됩니다. 애플이 숨겨준 건 이메일 주소였지. 당신의 존재 자체는 아니었습니다.